10점 먹는 영어 English GM입니다. 오늘은 간단한 영어 문법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이 영어 문법은 필요 없는 것 같아도 필요하고 또 필요한 것 같아도 별 필요가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존재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느 정도의 최소한의 필요한 영어 문법에 대한 지식은 알고 있어야 기본적으로 영어 실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바탕이 되고 뼈대가 된다는 것은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거예요. 어릴 적에 중고등학교 때 이 한국에서 문법책을 달달 외워가면서 공부했던 저는 미국 가서 영어를 하면서 그 어릴 때 막 외웠던 그 1페이지부터 끝장까지 외웠던 그 내용 중에서 가끔씩 반복적으로 생각나던 그런 문법에 대한 지식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러한 문법적인 지식들, 정말 영어 공부하면서 필요한 지식들, 아쉬웠던 지식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 위해서 영상을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보통 영어 문법을 공부하다 보면 이 품사나 문장 성분이라는 얘기를 좀 많이 듣습니다. 그렇다면 이 품사는 무엇이고 문장 성분은 무엇일까요? 많은 경우에 이 혼용을 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좀 헷갈리는 경우가 있어요. 하지만 이 영문법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두 가지에 대한 정확한 분명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먼저 이 품사란 무엇인가? 품사에 대해서 공부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품사에는 명사, 부사, 대명사, 감탄사, 동사, 전치사, 형용사, 접속사 등이 있습니다. 구분하기는 쉬워요. 문장 성분에 비해서 끝에가 다 사자로 이렇게 끝나요. 그래서 크게 구분을 하는데 어려움은 그렇게 없는데 이제 각각 어떤 성격을 갖고 있는 것인지에 대한 이해는 반드시 필요하겠죠. 문법책 가장 먼저 나오죠. 명사 가장 중요해요. 사실 이 영어를 하면서 영어뿐만 아닐 것 같아요. 외국어 공부를 하면서 이 명사만 몇 개 알아도 기본적인 의사소통은 가능하죠. 가장 쉬운 것. 이 단어가 갖고 있는 이름이에요. 그냥 코끼리, 사과, 공기, 사랑 뭐 이런 것들처럼 우리가 보이거나 만져지거나 알 수 있는 것 포함해서 뭐 실제로 우리가 뭐 느낄 수 있지만 보이지 않는 것. 하지만 또 뭐 만져지거나 보여지는 것 아니지만 그 개념을 우리가 알고 있는 것 등등 그 어떤 대상이 갖고 있는 이름, 그것을 바로 명사라고 합니다. 동사는 말 그대로 움직임을 나타내는 그러한 단어죠. 먹다, 보다, 씻다, 싸우다, 째려보다 이렇게 움직임을 나타내는 주어의 움직임을 나타내는 그러한 단어가 되겠습니다. 이 형용사는 기본적으로 명사를 꾸며주는 말이죠. 기쁜, 빨간, 흥분된, 단단한, 짧은 등과 같이 주로 명사를 꾸며주는 그러한 단어를 말합니다. 부사는 명사를 제외한 거의 모든 것들을 꾸며주는 말입니다. 부사 스스로를 꾸며주기도 하고 형용사를 꾸며주기도 하고 동사를 꾸며주는 말입니다. 대명사는 명사를 대신한다 라는 간단한 의미로도 알고 있는데요. 굳이 명사의 그 이름을 언급하지 않아도 그것을 대신해서 그녀, 그것, 우리, 저들 등으로 표현할 수 있는 말을 의미합니다. 감탄사는 말 그대로 감탄을 하는 느낌을 전달하는 말이죠. 오, 아, 이런 정도의 말입니다. 전치사를 이해하실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전치사는 어디 어디 위에, 어디 어디로, 어디 어디 사이에, 어디 어디 아래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들인데요. 가장 중요한 사항은 이 전치사는 앞 뒤에 명사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앞과 뒤에 있는 전치사를 중심으로 앞뒤에 있는 명사들을 꾸며주고 그 명사들의 관계를 간단하게 설명한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접속사는 앞과 뒤에 단어라든지 문장, 짧은 문장, 긴 문장 등을 이어주는 말을 하죠. 그래서 그리고, 그렇다면, 뭐뭐 하면서 등의 의미를 가진 단어들을 말합니다. 이 접속사를 잘 이해해야 아주 기본적인 단계에서 중급, 고급 이상의 영어 실력으로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자, 이제는 문장 성분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죠. 바로 직전까지는 우리가 품사에 대해서 공부를 했죠. 단어가 갖고 있는 고유한 성질에 대해서, 단어가 갖고 있는 고유한 역할에 대해서, 이름이 주어진 그 품사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이제는 그 단어 갖고 있는 고유한 성질을 바탕으로 이 단어들이 하나의 문장 안에서 어떠한 역할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름이 각각 그 역할이 주어지거든요. 그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죠. 문장 성분은 비교적 간단합니다. 주어, 서술어, 목적어, 보어, 수식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심이 되는 주어가 어떠어떠하게 행동을 하고 어떤 성격을 띈다 할 때 서술이 되고, 그 다음에 그 서술어의 목적어가 존재를 하게 되며 또 그 주어를 설명해주는 보어가 필요하게 됩니다. 또 이러한 주어, 서술어, 목적어, 보어의 관계에서 각각의 문장 성분들을 수식해주는, 꾸며주는 말을 우리는 수식어라고 하죠. 자, 그럼 이제 문장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품사와 문장 성분이 어떻게 다르고 어떻게 구분해야 하는지를 직접 살펴보기로 하죠. 여기 I am a boy라는 문장이 있습니다. 이 문장에는 품사와 문장 성분이 존재하는데요. I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명사를 의미하고 am은 동사입니다. 그리고 boy 역시 I와 같은 명사가 되겠죠. 하지만 문장에서는 그 역할은 달라요. I는 주어이고 am은 동사이면서 서술어 역할을 하는 것이고, 그리고 boy는 명사이면서 문장 성분에서는 보어 역할을 합니다. 즉 I와 boy는 같은 존재라는 의미죠. 또 대표적인 문장이죠. You're a good girl 이라는 센텐스를 갖고 한번 품사와 문장 성분을 구별해 보시죠. You라는 명사, are라는 동사, 그리고 girl이라는 명사가 있죠. 앞선 문장과는 달리 이 good이라는 형용사가 girl이라는 명사를 꾸며주네요. 이러한 품사들이 문장 속에서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죠. 각각 주어의 역할과 you라는 주어의 역할과 are라는 서술어의 역할을 하고, 또 good이라는 수식어가 girl이라는 보어를 꾸며줍니다. 마지막 문장입니다. I eat an apple. 나는 사과를 먹는다 정도로 해석이 되죠. 그래서 나에 해당하는 주어에 해당하는 I라는 명사가 사용이 됐고, 서술어 무엇을 한다, 나는 먹는다, 먹는다라는 움직임을 나타내는 동사가 사용이 되어서 서술어가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동사의 목적이 되는 무엇을 먹는지에 대한 단어로는 apple이라는 명사가 사용이 됐죠. 그래서 이 동사의 목적어가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문법 중에서도 가장 기초가 되는, 그 중에서 더 기초가 되는 품사와 문장 성분에 대한 공부를 간략하게 해봤습니다. 앞으로 영어 문법에 대한 내용들을 아주 쉽게, 하지만 반드시 필요한 내용들만 뽑아서 찐 문법을 여러분들께 전해드리겠습니다. 찜쪄 먹는 영어 English Jam입니다.